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공학부 조교수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2022년 9월부터 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식을 많이 먹어본 건 아닌데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먹어봤습니다. 6번 먹어봐서 추천해드릴 만한 메뉴랄 게 딱히 없고요.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맛있었던 거는 계란찜이랑 그 다음에 제육볶음이 맛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풍경이랄까요. 제가 호서대학교를 제일 처음에 방문했을 때 느낀 게 딱 들어왔을 때 조경이 정말 잘 가꿔져 있다. 그리고 호수라든지 연못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이제 걸어 다닐 때 그런 풍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가장 이제 학생들에게 좋은 거죠. 도서관이 정말 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도서관이 좋으면 이게 어떤 게 긍정적이냐면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제 뭐 자습을 한다거나 뭐 책을 읽을 때 이런 도서관이 잘 구축이 돼 있으면 그런 도서 정보라든지 찾기도 쉽고, 도서관이 좋으니까 책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쉽게 볼 수 있어서 학생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학식을 6번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학식이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모교에 있을 때는 학식이 별로 맛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이제 사 먹었는데, 여기 학식이 맛있다 보니까 굳이 외부에 안 나가고 여기서 먹어도 괜찮은 점심을 먹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학년 과목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파이썬의 이제 기초 문법을 배운 다음에 그 문법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코딩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서는 기초 회로 실험 2를 가르치고 있고, 그 과목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디지털 회로를 직접 이제 구현을 해보고 이제 회로를 꾸며보고 그런 거를 직접 실습을 함으로써 이론치랑 실험치랑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면서 좀 더 이론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4학년 과목은 디지털 신호 처리 교과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할 때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신호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화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화 시대랑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 정보통신공학부에서는 신호 처리라든지 무선 통신, 우리 핸드폰으로 전화랑 카톡 하죠. 그런 게 이제 무선 통신, 또 핸드폰의 그런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처리 기술 또는 코딩 기술, 그리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도 있어야겠죠.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회로들 꾸미는 방법, 그리고 회로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방법, 이런 것들도 배우고, 이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보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부 과정에서는 이런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가 다양하니까 회로라든지 신호 처리, 통신, 인공지능 이런 여러 분야를
다 이제 두루두루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과정이 끝나고 관심이 생긴 분야가 생기면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해서 심화 학습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아까 말했듯이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에 배울 수 있는 여러 분야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대기업에서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전자부품이나 뭐 이런 통신을 연구하는 그런 모든 분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을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정답이 있는 질문을 했을 때 비록 내가 오답을 말하더라도 그 오답을 생각하게 된 근거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공학부에서는 이제 정보화 시대에 맞는 그런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이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과에서 가장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해양 IT 트랙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우주보다 해양 쪽이 개발된 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뭐 수자원이라든지 이제 물속에 매립되어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이 계속 진행될 텐데 우리 과에서는 그에 앞서서 이런 해양 IT 트랙이란 걸 만들어서 그런 그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전공을 신경 쓰지 않고 성적에 맞게 대학을 간 케이스거든요. 저는 고교 시절에는 화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었고, 물론 이제 지원할 때 화공과도 지원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전자공학과라는 타 학교에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전자공학과의 대학이 좀 더 그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그 대학이 붙으면서 그 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화학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런 전자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태였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도 좀 안 하고 이제 학점도 안 좋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과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우리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부딪히고 공부를 해봤냐, 학점을 볼 때 전혀 그런 노력도 해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거를 공부도 안 해봤으면서 네가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나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전공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해봤죠.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가 몰라서 흥미가 없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4학년 2학기쯤 될 때는 제가 좋아하는 특정 분야도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도 진학을 했고 그 분야로 석박사 학위도 따고 이렇게 교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성적에 맞게 전공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열심히 부딪혀보고
노력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신입생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공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는 재학생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